네. 안녕하십니까. 군산 기농기촌협의회에서 기농 3년차 발표번호 211번 안영환입니다. 앞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순수한 기농기촌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유턴을 해라.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림은 유턴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유턴은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유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속은 뻔하겠죠? 결론 나왔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발표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기농기촌에 대한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년을 5년 남겨놓은 11년에 기농기촌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밭을 700평을 구입을 하고 기농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공직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갓집이 좋아서 군산 5급 처갓집 부근에다가 정착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때 17년도에 농가주택 30평을 신축을 하고, 같은 해 11월에 전주에서 군산으로 기농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농 3년차가 됐습니다. 기농을 해서 초급반 영농교육을 58시간 받고, 그 다음에 전문반 영농교육을 38시간 받고, 또 여기 완주 봉동에 있는 LS 엔트론이라는 그러한 농기계 그런 회사에 가서 농기계 활용교육을 또 10시간 받고, 또 멘토 멘티 사업에 6개월 동안 또 참가를 해서 또 영농에 대한 그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기농기촌을 결심한 동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에 가서는 기농을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시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발생한 그런 갈등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얘기를 좀 하겠고요. 결론에 가서는 참 안정된 갈등이 해소되기 때문에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었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기반 위에서 안정적 소득이 조금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는 유턴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졌다.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주된 내용은 지역 주민과 갈등을 해결해서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렇게 갈등이 해결되고 나서 그런 안정된 기반 위에서 작은 소득 창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것이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득을 올렸다는 성공 사례는 아니지만, 기농기촌에서 2년 5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해결한 그런 성공담을 소득 창출 성공 사례 못지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농기촌을 결심한 동기는, 제가 부모 세대로서 농촌 태생입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 후에 도시에서 또 탈피하고 싶었고, 또 자연이 좋았고, 또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또 꿈꿔왔던 것이 또 버킷리스트 1위에 또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또 내가 나름대로 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기농기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쪽에 가서 새로 입주를 해서 살다 보니까 어둡고 낯설고 또 너무 조용하고 또 우리 집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소리, 바람소리, 또 아침 햇살이 또 나를 반겨주고, 이런 것들이 기농기촌을 결심한 나를 많이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농기촌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미래 농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호기심과 자연에 대한 환상,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뭐 갈등도 존재하고 현장 경험과 노하우도 또 있어야 하고 또 철저한 준비와 마음의 각오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그 복잡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서도 그래도 농촌에 와서 인생 제2막을 펼쳐보겠다는 그런 것은 아마 우리 미래 농촌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미래 농촌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러한 또 정책에 대해서는 또 많은 효율성을 또 보이고 있지만 아마 이렇게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기농 기촌 세대 57%가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공이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을 60세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 퇴직한 지 한 5, 6년이 됐을 것이고 앞으로 또 3, 4년이면 퇴직을 할 그러한 나이들을 가진 분들이 아마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영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기농 기촌을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부모 세대가 끝났을 경우에는 과연 농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얼마나 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미리 정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기농 기촌을 한다면은 많은 영농 교육도 좀 시키고 정부의 지원도 좀 많이 해서 정착에 도움을 주면은 우리 농촌에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그러한 마을의 현황입니다. 군산 옥구읍에 해당되는 마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쪽에 본마을이 있는데 다 합하면 한 4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7, 8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들어오는 입구는 양쪽으로 진입로가 있고요. 여기에서 현황도로가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약 거리는 150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 현황도로의 폭은 현재 상태로서는 3m 정도의 아스팔트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집이 1번으로 귀농한 집이 2015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요 집하고 요런 이 1번과 3번이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 당사자의 집인데 이 갈등이 생기는 이 집은 2016년도에 지었고 또 제가 여기 사는 것은 우리 집인데 이건 2017년도에 지었고 그래서 1년 차이로 세 집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번에 갈등이 짓는 이 집에 대한 경계는 여기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가 요 집의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파란 부분이 이렇게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이 노변으로 쓰고 있는데 약간의 나무가 좀 심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두 집은 기농을 한 집이고 여기 문제가 있는 이 집은 이쪽에서 사시다가 이쪽에 땅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원주민이 새로 집을 지은 그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가 1번 집이고요, 2번 집이고 3번 집이고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 노변에가 이렇게 유실수가 심어진 그러한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 갈등이 5가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갈등 5가지 중에 먼저 1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2번에 그 갈등의 주인공이 되는 그 집 주인이 아까 제가 지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노견에다가 자기가 유실수를 심어놓고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다 유실수를 심었냐 그랬더만은 시 지적도상의 이 도로에 유실수를 심는데 당신 땅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현황도로가 아스팔트가 되어갖고 내가 못 쓰는 대신 노견에 유실수를 또 내가 심어서 쓰려고 하는데 당신이 또 뭔 상관이냐 또 이렇게 또 그래서 또 유실수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자기는 차량이나 사람한테 이렇게 통행방해가 되고 또 차량에 또 여러가지 또 기스를 해서 훼손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한번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문제의 집이 여기가 있는데 요만큼이 자기의 도로다, 자기의 땅이다 이거죠. 이 현황도로도. 그래서 이것을 못 쓰는 대신 여기에다 지적도상에 시청 소유의 지적도상에다가 유실수를 심어갖고 심어 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 갈등 하나. 그 다음에 갈등 두 번째는
자기 집 옆에 그 배수로와 집수정을 이렇게 시청에서 이 문제의 집 주인이 땅을 사기 이전에 설치를 해 놓았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그 배수로와 집수정을 갖다가 메모를 시켜버린 거예요. 메모를 시켜버려 놓으니까 그 지표수가 흘러가는 것이 맨홀로 이렇게 유입이 안 되고 인근 주택이나 농경지로 유입이 돼가지고 장마리 취해지면 막 물난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사진으로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문제의 집이 있는데 이렇게가 배수로가 있었고 여기가 집수정이 있었었는데 여기 이 자리에 그냥 다 자기가 그냥 자기 땅에 시설된 것이라고 다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전부 노면으로 흘러서 이렇게 남의 집으로 막 이렇게 침범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침범이 되고 또 이렇게 막 농경지로 막 이렇게 그냥 막 유입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그런 갈등 사례의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세 번째로는 그 현암도로 옆에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참 염치도 뻔뻔한 분이에요. 이 가로등의 원리를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려놔 버렸어. 사다리를 대가지고. 그래서 참 같이 할 수도 없고 참 마음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본인 주차장을 잘 비치게 한다고 머리를 돌려놓고 머리 방향을 왜 돌려놨더만 당신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뭐 여기다 팍 혼자고 막 얘기를 해서 또 동네에서 또 같이 엊그저께 이사 온 사람이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고개를 돌려놓으니까 전봇대가 가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집 쪽으로는 깜깜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상복구를 하라니 뭐 당신한테는 피해 없잖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막무가내 얘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이렇게가 그 문제의 집의 땅이거든요. 이 자기네 이 문제의 집의 주차장이에요. 이 머리를 하고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 집 잘 비치고 이쪽으로는 전봇대가 가려갖고 우리 집은 저녁이면 깜깜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헬름을 갖고 갈등이 생깁니다. 참 머리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현황도로 옆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위에다가 그냥 막 카페트 패딩을 그 다음에 무슨 모종 해갖고 나오는 그 뭐 포트 껍데기 막 풀된 거 막 어떤 거 막 쌀을 그래갖고 환경을 저해시키고 뭐 마을에 격이 떨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에 와가지고 동네 청소 좀요 뭐 이장한테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래요. 해도 이 사람은 막무가내.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동네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고 쓰었습니까? 참말로 속이 우라통이 터져도 참 이웃에 살면서도 저기 이사 온 새끼가 원주민하고 또 싸웠다고 또 이런 얘기 또 듣까 싶어서 또 참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면 이제 갈등이 이제 다섯 번째인데 제일 이제 이 갈등이 진입도로를 막아버려요 또. 왜냐면 아까 그 현암도로가 자기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현암도로는 오로지 집 땅이니까 이 세 집이 아까 있었잖아요. 세 집이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똑같이 건축허가를 적용받은 것이거든요. 건축법 45조라는 것은 현암도로를 기준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지적도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현암도상의 도로가 차량에 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옛날부터 만들어진 간섭적 도로이다면은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자기 땅이라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적 도로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은 그 문제의 집의 토지 소유권이나 이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것이 간섭적 도로거든요. 간섭적 도로라는 것은 옛날에 이 주민들이 통행세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간섭적 도로라고 한다. 만약 이 간섭적 도로를 막을 때에는 통행방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처리를 하든가 그것도 말을 안 하면 형법 185조에 의해서 징역 10년을 이렇게 뭐 한다든가 또 그 1,500만 원 또 이하의 또 벌금을 물는다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런 것들을 설득을 시키고 말을 했는데도 얘기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요것이 3m 폭인데 이렇게 1.3m 정도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차가 이쪽으로 한쪽 바퀴가 빠져갖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만 막았으면 내가 벌금을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틀고 다닐 수 있어서 싸우기 싫어서 조금 내가 2년 5개월 기다려줬어요. 자, 그래서
기로에 서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법대로 해버릴까 아니면 기다려줘야 할까 이런 기로에 서서 있는데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의 집이 마을에 가가지고 자기는 원주민이라고 막 거꾸로 막 소문을 내고 원주민들은 원주민 핀이고 이장도 원주민 핀이고 또 원주민끼리는 쉽게 말도 할 수도 있고 또 쉽게 접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기능이 있더니 이 고통이라는 것은 당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자,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해결사. 무슨 해결사냐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척에도 많은 민원을 내보고 또 그런 현장에서 또 건축가 내면 건축가 따로 나오고 건설가 따로 나오고 그래서 원스톱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동안 또 설득도 해보고 또 수차례 또 이장을 중개인으로 내세워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군사시 기농 기촌 교육을 받을 때 그 동영상이 생각났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농 기촌인 지역민 융합이라는 15분짜리 동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요것이 동영상의 표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제가 좀 상영을 해달라고 했어요. 마을에서 상영을 해달라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이 어떻게 그래서 우리 마을하고 그렇게 똑같은 그런 얘기가 돼 있는 그런 사례인가 모르겠어요. 이 양반아, 옛날에 우리는 여기다가 돈을 한 대게 놓고 이 집 경계를 쳤어. 네가 와가지고 왜 빨간 말뚝을 쳐갖고 그래? 그리고 길을 막았다고? 막 이래서 그 대사가 나와요. 네가 이 길을 막은다면 분여회장 이장이 나와갖고 나 저 초벌이에다가 나는 그러면 네 집 못 가게 내가 막아버릴 판이요. 이렇게 엄포도 줘가면서 그러한 동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놈을 갖다가 마을에 관해서 상영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이 합동으로 문제의 집을 막 뭐라고 하고 막 설득을 시켰고 그리고 또 동네에 또 살려고 온 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또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대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문제의 집 주인한테다가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돼간다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장이나 기농기층도 이렇게 마을에서나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이 가져줘야 된다 이런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 해결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실수가 이렇게 녹여 있는 것이 싹 이렇게 다 해결이 됐어요. 자, 메모리 집수정이 그나마 구멍을 뚫어줘서 다행이잖아요. 자, 가로등 이제 또 반드시 돌려놨어. 자, 여기 저기 노폐물 폐기물 없어졌어.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랑 것이랑 지금 폭군이 해가지고 싹 지금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참 2년 5개월 기다려준 보람이 있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렇게 제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안정된 정착이 된 이후에 소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소득 성공 사례를 줄이고 있는 선도 사례가 많지만 안정된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이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소득 사업도 실패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안정된 정착의 척가문 사례이므로 지역 주민과 갈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성공 사례로 나는 생각합니다. 고향 쪽으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연고지로 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도 안정된 정착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정된 정착이 성공 사업의 바로 원동력이 된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유턴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유턴 안 한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기농기촌 프로그램에다 이장 교육 과정을 좀 편성해서 좀 관심을 갖게끔 좀 강화를 해라. 건축허가 시에 현황도를 설명이나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것을 건축허가를 내릴 때 공문에다 좀 명기를 해라. 그 다음에 기농기촌에 고민이 있을 때에는 기농기촌 부서가 주가 돼가지고 관련 부서들을 싹 데리고 현장으로 나와서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좀 갖춰주라. 이렇게 해야지 이 따로 나오고 이 따로 나오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기농기촌인에 있는 마을에서는 좀 영상물을 좀 많이 좀 갖고 가갖고 좀 홍보를 하고 이장 교육이나 마을 교육에 많이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농의 그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한 후에 자 감자 심고 마늘 심고 이래서 수확을 하고 고사리도 또 작게 농장을 만들어서 수확하고 목채를 하는 것은 나무에서 채소를 따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릅이나 음나무나 가슴나무 이런 것들을 또 수확을 하고 마늘하고 행복하게 또 한상철에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확물들을
로컬에다가 납품을 한다든가 지인 판매를 한다든가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가 아까 저기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려면 농촌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기농기촌에 주소를 할지 전화번호를 할지 이런 것을 갖고 와야만이 내가 지인한테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지만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